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틀린을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의 주제를 제가 코틀린 오버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배울 때에는 아마 어떤 분들은 코틀린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랭귀지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물론 중간중간에 연습을 하시겠지만 쭉 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랭귀지를 공부하는 데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를테면 변수, 또 변수의 타입, 또 제어문, 플로우 컨트롤이죠. if문이라든가 또 while, loop과 같은 또 간단한 자료구조, 이를테면 벨과 같은 자료구조, 그리고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수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파라미터나 아니면 변수를 정의할 때 어떠한 모양이 되는지를 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면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고 또 가다가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코틀린 전체 그 간단한 문법,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의 기본적인 신텍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인포멀한 세만틱스를 전해드리긴 하겠지만, 의미론을 전해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각각의 코틀린의 신텍스적인 요소, 또 기본적인 요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랩을 섞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변수, variable이라고 부르죠. 또 상수, 상수라고 부르는 constant라고 부르는 상수, 또 흔히 우리 그 어떤 변수 이름을 정할 때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정하는데 보통 자바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또 고급 엔지니어링 기술에서는 변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프로그램을 메인터넌스 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간단한 컨벤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틀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피처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널 값을 제어하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널 값을 익스플리트하게, 다시 말해서 명확하게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널 값을 갖고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겠지만 코틀린은 그 널 값을 갖는 변수를 제한해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변수는 널 값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변수는 널 값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왜 그렇게 널 값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이 시간에는 코틀린에서 널 값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또 어떤 변수는 널 값을 갖게 하고 어떤 변수는 널 값을 가질 수 없게 설정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언어에서의 가장 기본이죠. 제어문, 플로우 컨트롤 하는 신텍스를 공부하겠는데요. 여기에 when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when문은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스위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when문이 그 if문과 스위치문을 아주 절묘하게 섞어 놓았습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또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그런 when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시고요. 또 for나 while과 같은 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자료 구조를 아주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배열, 그리고 간단한 리스트를 예로 들어서 컬렉션을 설명을 드리고요. 또 프로그램 랭귀지의 가장 기본인 함수, 그리고 클래스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토픽은 코틀린 오버뷰라는 토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변수입니다. 변수가 뭐죠? 변수는 메모리 저장 공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메모리 저장 공간을 얻는 것이고요. 그 사이즈라든가 또 그 메모리 저장 공간의 알리아스,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저장 공간에 어떠한 내용물, 데이터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 쉽게 변수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틀린은 이렇게 바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변수명을 선언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변수는 뭐죠? 변수는 우리가 어떠한 값을 넣었다가 빼었다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변수 뒤에는 뭐가 붙죠? 타입이 붙고요. 타입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수에 어느 정도의 사이즈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어떤 형태의 타입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죠. 또한 타입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떠한 오퍼레이터를 내가 이 변수에 적용시킬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를테면 더하기나 빼기를 적용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요. 아니면 곱하기나 나누기까지 적용할 수 있는 변수의 타입이 따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정수에다가 나누기를 적용시킬 경우라면 어떻게 되죠? 잘 안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수라는 것이 1, 2, 3, 4 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지 0.1, 0.2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정순하게 정수면 정수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실수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실수가 되는 경우에 베리어블은 반드시 실수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기 할 때에도 우리가 정수에 적용되는 나누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물론 우리가 익스플리트하게 이건 정수 나누기다 혹은 실수 나누기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정할 때에는 변수명과 그 앞에 반드시 var를 붙이고요. 콜론이 들어가고 타입과 그리고 초기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코틀린은 반드시 초기 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잘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타입 없이 그냥 var 변수명을 하면 사실은 현재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값의 현재 타입에 따라서 이 변수가 그 타입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좀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var 변수명 타입 그리고 그 변수명을 사용해서 어떠한 값을 이런 식으로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 있을까요? 자, 이것이 코틀린이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코틀린의 다양한 피처를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 타입을 시리어스하게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틀린은 모든 변수를 그 클래스 객체로 만듭니다. 따라서 어떠한 변수로 선언했다는 것은 그 변수에 따라붙는 다양한 클래스 내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떠한 변수를 스트링으로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링의 길이라든가 또 스트링의 어떠한 특정한 문자를 내가 리트리브 하거나 혹은 지울 수 있거나 혹은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변수가 여기 보시는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하면 이 데이터 타입에 따라붙는 다양한 클래스 내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더블은 64비트다. 그리고 플로트는 32비트 실수다. 혹은 인트는 32비트 정수다. 아니면 롱은
64bit 정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값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에, 어느 정도 크기의 변수를 표현할 수 있는지, 값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도 가능하면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죠. 이것이 무한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 보면 어떠한 변수가 아주 큰 범위에 숫자를 담게 될 경우 오버플로우가 나서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변수를 표현할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정도의 값을 포함하지 않을 거라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의 값이 이런 정도의 레인지를 갖는 것이라면 사실 더블보다는 플로트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아래에 보시면 지금 인트나 롱이 있어요. 아주 우리가 큰 범위의 정수값을 표현할 때는 롱을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트를 써도 충분하다면 인트를 쓰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실행 시 메모리의 사이즈를 우리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nt 타입을 표현할 수 있는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int, 그리고 long, short, 바이트가 있죠. 바이트가 표현한 것은 8bit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정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캐릭터 한 글자 한 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고요. 촤가 있습니다. 또 스트링은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저장할 때는 웹다운표를 쓰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스트링에다가 쌍따옴표를 붙여서 하나의 글자만 넣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진 않고요. 어떤 프로그래머들은 캐릭터를 쓰지 않고 하나의 글자더라도 스트링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부울린 형태의 자료는 true나 false 값을 갖습니다. 우리가 true나 false 값을 갖는 대신 바이트를 써서 그냥 1과 0을 갖게 해도 사실은 틀리지 않죠. 예,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부울린 형태는 굉장히 하나의 빛 혹은 두 개의 빛만 가져도 충분히 이 true, false 값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메모리를 절약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상수입니다. 상수는 뭐죠? 상수는 한번 입력되면 변경할 수 없는 변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변수는 변수예요. 사실은 상수가 변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모순되지만 어쨌든 상수는 어떠한 이름을 갖는 메모리 공간인데 그 메모리 공간, 즉 상수 메모리 공간에는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기록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코털리를 공부하시게 되면 컬렉션이라는 것을 공부하세요. 리스트라든가 셋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두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이를테면 immutable이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unimmutable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 중에서 리스트는 그래서 참 unimmutable이라 하기 때문에 보통 상수 타입으로 정의를 하지만 immutable를 우리가 리스트로 사용할 때는 상수로 선언한 다음에 또 이것을 안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은 또 나중에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상수는 한번 입력되면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메모리 저장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앞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언합니다. 대신 차이가 뭐죠? 앞에 var가 아니라 val입니다. val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아래처럼 우리가 타입을
정하지 않고 타입을 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val pi 3.14159의 f F라는 것은 float 타입, 다시 말해서 실수 타입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를 상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보시면 우리가 마이로메어리어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상수로 정하죠. 그때 이 파이라는 이름을 뒤에 갖다 써서 3.14159의 F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C나 뭐 자바 같은 데서는 특히 C 같은 데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맨 앞에 샵 같은 걸 붙여서 이런 식으로 샵 같은 걸 붙여서 상수를 정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컴파일 될 때 그 상수를 프로그램 언어 내에서 그냥 프로그램 내에서 그냥 리플레이스 합니다. 단순하게 리플레이스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코틀린은 그렇게 처리하진 않습니다. 그런 점들은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